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내 새끼 발가락을 살짝 밟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두잇입니다. 요즘에 저에게 영감을 주는 뉴스들이 어찌나 쏟아지는지 이번 주에만 벌써 두잇 뉴스가 3번째 영상인데요. 지금 스크립트가 이렇게 쌓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똑바로 연애하기와 매력적인 사람들의 비밀도 빨리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층간소음 관련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윗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화장실에서 복수를 하려고 담배를 피워서 연기를 윗집으로 올려보냈대요. 그래서 윗집에서는 사진처럼 엘리베이터 같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주민 사람들이 봤을 때 누군지 알아볼 수 있게 써놨나 봐요. 그래서 밑에 집 사람이 자필로 사진처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사진에서 밑에 집 사람이 쓴 글을 보고 조금 놀란 게요, 윗집에 단 한 번도 이 사람이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팩트를 제가 뭐 어떻게 가서 체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 제가 밑에 집 사람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윗집 사람이라면 그냥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하고 조용히 시키면 되니까. 저는 이런 경우에 나 대신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개인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데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플러스로 민사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을 한번 봤더니 결론적으로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복잡하고, 이 복잡한 걸 다 감수하고 이겨내고 소송을 한다고 해도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술집으로 예를 들면요, 옆 테이블이 정말 너무 시끄러울 때 사장님한테 그냥 한마디를 내가 하면 해결을 해주잖아요. 근데 층간소음은 이 옆 테이블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데시벨을 막 다 체크를 해야 되고, 1시간에 몇 분 정도 지속이 되는지, 최고 데시벨은 몇이고 최저는 몇인지 이 데이터를 싹 모아서 사장님한테 갖다 줘야 돼. 근데 이 사장님이 이걸 보고 100% 완벽하게 처리를 해준다는 보장이 아예 없어요. 층간소음으로 내일이나 모레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상황 아니면 저는 못해요. 결론적으로는 누군가 해결해 줄 수가 없는 문제란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직접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위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윗집은 조용히 하면 해결 완료. 저도 이 집 처음 들어왔을 때 엄청 났거든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생각으로 가서 얘기를 했냐면, 좀 특이할 수도 있는데, 윗집이 지금 얼마나 시끄러운지 전혀 모를 수도 있다, 내가 가서 알려줘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웃 간의 갈등, 뭐 스트레스 받고 참고 참다가 뭐 이런 거 전혀 없었고, 그냥 가서 자연스럽게 인사하듯이 얘기를 하고 내려왔더니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대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시끄러운지 전혀 모르고 있네. 밑에 집에서 올라온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괜히 막 조심조심 걷게 되고, 그 이후로 윗집 굉장히 시끄러울 때 2-3번 더 올라갔었어요. 아이들 있는 거 알아서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똑같은 소리가 너무 반복돼서 나가지고 아이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 되게 잘했죠? 이렇게 하시면 층간소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오래 참지 말라는 거예요. 참고 참다가 폭발해야만 움직이는 분들, 멘탈 다 찢어져서 너덜너덜해져야만 용기 아닌 용기를 내는 분들이 많으신데, 당연히 쿵 소리 났다 바로 올라가서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근데 멘탈에 살짝 스크래치가 갈 것 같은데 하면 바로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화가 안 났으니까. 멘탈이 지금 스크래치조차도 가지 않았으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 지하철이나 버스 탔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내 새끼 발가락을 살짝 밟고 있어요. 이때 새끼 발가락 뼈에 금이 갈 때까지 참다가 얘기하지 말고 밟는 순간 바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윗집 가면 안 된대요. 사진 띄워드릴게요. 초인종 눌러도 안 되고 문 두들겨도 안 된대요. 근데 이게 사진이 2013년도 자료여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윗집 방문하려고 스케줄 잡아놓으신 분들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세요. 혹시 모르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요, 2번째 얘기로 넘어갈게요. 최민용 씨가 어떤 예능에 나와서 자기가 산에 잠깐 들어가서 산 적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파트 살 때 윗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올라갔더니, 아니 그럴 거면 왜 아파트에 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윗집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하지? 아니, 고의든 실수든 밑에 집에 피해를 준 거니까 사과를 먼저 하는 게 맞잖아요. 아니, 지금 이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오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집을 기준으로 윗집이나 아랫집이나 20cm 조금 넘는 칸막이를 쳐놓고 같은 공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 서로 배려해서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런 아파트라는 공간에 입주를 한다는 건 계약서에는 안 써 있어도 주민 간에 다 같이 어느 정도 소음은 내가 감안하겠다라고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건 아닌가? 최민용이 그 윗집에 살던 그 사람의 말이 반에 반 정도는 맞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도 조금 편해지는 것 같고, 근데 위에 집이 많이 안 시끄러워서 제가 좀 속 편하게 이런 말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오늘 두인뉴스에서는요, 층간소음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봤고요. 한 줄 요약하자면 너무 참지 말고 한번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포스트잇이나 인터폰으로 해야 되나요? 자, 아무튼 너무 참지 말고 메시지를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마인드를 가졌더니 좀 마음이 편해졌는데, 이것도 위에가 너무 시끄러우면 택도 없겠죠. 네, 오늘 결론이 조금 약간 엉망진창이긴 하지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에 빨간 게 같이 있어서요. 좀 이상하더라고요.